자, 보시죠. 네, 오늘 강의실이 옮겨졌는데 내일부터 다시 원래로 갈 거고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정규문법에서 그 정규문법 비교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항문법에서 정규문법을 바꿔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예 새로운 내용은 나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번 정리가 좀 안 된 친구들 풀이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숙제 연구 보니까 여기 217번부터 숙제였죠, 그죠? 217번부터 여기 정규문법 끝까지 숙제였는데 뭐 다들 잘 풀어오신 것 같아서 그 풀 문제가 몇 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76페이지 아까 222번? 네, 그거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2번으로 가보시죠. 222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보시죠. 자, 지금 확률문서 X, Y는 각각 정규문법을 띄는데 지금 X가 이런 정규문법을 띄고 X가 얘죠? Y가 이런 정규문법을 띈다 이랬습니다. 알겠죠? 그때 A, B, C가 다음과 같을 때 크기 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그랬는데 쌤이 정규문법 문제 풀 때는 하나의 확률을 구할 때마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A를 먼저 구해보면 A를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X는 요거 봐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그래프로 그리시면 쌤 확률을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A란 놈은 가운데가 0인 상태의 정규분포이면서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상태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우리가 했던 대로 이 점수차와 C값을 구해보면 일단은 양쪽 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점수차 몇 점 납니까? 1, 그죠?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 C값이 얼마인 거야? 1 맞죠? 그쵸? 그러면은 양쪽 다 1씩 가는 그 넓이를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B를 구해보면 B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를 Y를 썼기 때문에 요 과정 푸는 거 맞죠? 1,2 제곱 가운데 뭐가 있어? 1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1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여기죠. 맞습니까? 요 넓이를 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점수차가 4점 나고요. 4 나누기 2니까 C값 얼마예요? 2가 되겠습니다. C값이 2인 상태에서 이 넓이가 B라는 거고요. C를 구하면 C는요 Y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쟤를 그린 거 맞지? 평균이 1이고 이렇게 확률 구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C 맞죠? 그쵸? 이 넓이 한 번에 못 갑니다. 요 점수차가 6점 나고요. C값이 표준편차가 2니까 C값이 3이죠. 3. 그죠? 표준함수는 3인 상태에서 얼마? 여기 2 나고요. 나누기 하면 1이죠. 1을 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봐봐. 얘가 C값이 3인 거에서 1을 뺀 거니까 실제로 요 길이는 아마 그 표준화 함수로 얘기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A, B, C가 다 이 색칠된 부분의 이 C값을 구하면 이거 다 이만큼의 간격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A란 놈은 평균을 가운데 두고 양쪽 1씩 간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고요. B란 놈은 평균으로부터 요 한쪽으로 간 2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C란 놈은 평균으로부터 좀 멀리 갔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정규분포의 곡선 자체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질수록 넓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제일 큰 놈은 A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인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같은 이 표준화 함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 값은 다 2인데 그 이만큼이 가운데에 자른 상태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거 되는 거지. 그치? 넓이는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2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좀 잘 풀었으면 일단 이항 분포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보시죠. 그 이항 분포가 쌤이 뭐라 그랬죠? 어떤 상태의 분포? 이항 분포라는 것이 그죠? 네? 우리가 이항 분포의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독립적인 상태면서 그죠? 같은 행위를 반복하겠죠? 그러고 나서 AND 뭘 만족해야 돼? 변수, 확률 변수가 뭐여야 돼?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횟수가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6의 눈이 나오면 900원의 이익을 얻고 그 외의 눈이 나오면 100원의 손해를 보는 게임이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900원의 이익을 보는 확률이 6분의 1이고 그죠? 100원의 손해를 보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6분의
5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임을 몇 번 반복해? 180번 시행했을 때 당첨금으로 22,000원 이상을 받게 될 수도 봐봐요. 지금 봐. 이런 식의 일정한 확률을 갖는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180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독립시행이나 이항 분포 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될 건데요. 거기에 그 뒤에 문제 봤을 때 당첨금의 22,000 이상 될 확률 구하랍니다. 그럼 지금 얘가 사용하고 있는 확률 변수는 당첨금을 지금 X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번은 이 짓을 반복했을 때 당첨금이 예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딱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항 분포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X에 대한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항 분포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항 분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든 이름을 정해서 쌤이 얘가 나온 사건을 사건 A라 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이항 분포로 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 A가 나오는 횟수가 필요한 거예요. 횟수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놈이 만약에 뭐 X 썼으니까 쌤이 Y라 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Y는 무슨 분포야? 이항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B 180, Y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었죠. 이런 이항 분포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Y에 대한 분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한테 질문한 거는 X가 22,000 이상 될 22,000 이상 될 확률을 구하시오. 요게 지금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X에 대한 식을 Y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 이 X랑 Y의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도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이항 분포 아마 마지막 문제였을 겁니다. 어디였냐면 얘는 일부러 넣어주거든요. 66페이지에 186번 문제 한번 슬쩍 훑어보고 오시면은 그 문제와 상황이 거의 같은 상황에 있는 정규 분포까지 안고 있는 문제인 거죠. 이 66페이지에 186번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걔도 마찬가지로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거기서는 점수였나요? 점수를 X로 둠으로써 이제 또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얘는 가격이지만 알겠죠? 당첨금. 그럼 지금 X는 당첨금이죠? 당첨금을 내가 따져보면 당첨금은 X인데 일단은 내가 지금 정리한 게 사건 A가 Y번 나온 거 맞지? Y번. 그죠? 총 180번 하니까 얘는 180 마이너스 Y번 나왔겠지. 그죠? Y 횟수니까. 그러면 당첨금은 900원이 Y번 나왔으니까 900Y가 됐을 것이고. 맞나? 그리고 마이너스 100원이 몇 번 나온 거야? 180 마이너스 Y번 나왔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당첨금인 거지. A가 Y번 나왔을 때의 금액. 그죠? 정리하면 900Y 플러스 100Y 1000Y 마이너스 18,000입니까? 얘가 곧 X였던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문제 적용을 해주면, 적용해주면 X자리에 대입해버리면 결국 이 확률은 P 1000Y 마이너스 18,000이 크거나 같다 22,000보다 예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1000단위 약분부터 먼저 해버리고요. 18 넘겨버리면 Y가 40보다 큰 확률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 가지고 예를 구하라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많을 때는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바꾸자? 정규분포를 바꿔서 풀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유형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쌤 그때 얘기했던 대로 그 큰 수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알겠죠? 우리는 그냥 바꿔 쓸 수 있다는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 가지고 평균 구하면 NP 3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NPQ 30 곱하기 6분의 5. 5회죠. 네, 되겠습니다. 얘 가지고 얘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건 정규분포 문제. 슉 그래가지고 슉 그래가지고 30이고요. 40보다 큰 확률. 여기는 점수자 10점 나고요. C값이 2입니다. 이때의 넓이가 2가 나와있죠? 0.4772니까 답은 0.5에서 뺀 0.02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기분포를 통한 확률 구하는 문제. 뭐 지금까지 푼 게 다 그냥 확률 구하는 문제인데 그 상황이 쉽게 준 것도 있고 뭐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 상황에서 정기분포 넘어오는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정기분포 문제는 어쨌든 확률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알겠죠? 확률만 잘 구하시면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 이제 또 통계 파트에 한 내용을 더 나가야죠. 한 개만 더 나가죠. 오늘 나가는 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필터링을 하셨습니까? 누르시고 지우겠습니다. 됐나? 뭐합니까? 내십시오. 자, 내용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자, 지금 남은 파트가 우리가 통계 들어와서 뭐 유형이 간결해요. 알겠죠? 간결한데 물론 그 속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있겠죠. 뭐 상황들이 다양하니까 알겠죠. 근데 유형으로 따지면 간결한 게 처음에 확률 분포표가 나온 상태에서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편중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역 문제가 나왔고 보통 거기서 잘 나오는 문제는 표를 만드는 문제. 알겠죠? 그런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항 분포 상황에서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편중 구하는 문제. 그게 공식이었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표준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거 공식이었고요. 정기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문제. 정기분포는 확률밖에 묻지 않습니다. 왜? 평균과 표준과 주죠 그냥.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통계도 추정이랑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분류를 하면 몇 개 안 돼. 알겠죠? 각각에 있는 요소들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암기가 중요합니다. 상황적인 이해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학적인 건 좀 빼놓으시고 알겠죠? 상황적인 이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해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식 암기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 문제 좀 풀면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통계도 추정 마찬가지로 이 뒤로 갈수록 수학적인 증명은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제 딱 선을 그어주면 거기서만 문제 푸세요. 알겠죠? 들어오는 순간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지 마시고요. 내가 정리해준 수준까지만 이해.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 그냥. 알겠죠? 그리고 또 애매한 거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 수업이나 있는 사이에 좀 특이한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이제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아니면 뭐 쓸데없는 거야. 필요한 거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나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봐봐요. 통계도 추정은 여기부터 이제 남아있는 게 크게 두 단원이에요. 통계도 추정 파트랑 이제 모비율, 표본 비율 하는 비율 파트.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수학적 접근이 힘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알겠죠? 대신 내가 상황을 잘 구현할 테니까 물론 내가 구현한 상황에 대한 증명은 내가 해줄 수 있겠냐 없겠냐? 없습니다. 상황만 잘 이해하세요. 저런 짓을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용어 정확히 외우시고 공식 확실히 외우셔야겠죠. 그러면 통계도 추정 파트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간결하다기보다는 상황은 좀 복잡해지는데 문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유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약간 복합이래.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쌤이 유일하게 여기는 이제 학습 목표를 쓰고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유형이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기분포만 하더라도 정기분포는 확률 구하는 문제야. 근데 그 확률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만들거든요. 뭐 조건부 확률을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뭐 표 만드는 걸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잖아. 저번에 풀어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그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에서 그죠? C값이 3차 함수 나와가지고 그 미분을 이용해서 또 그래프를 그려가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값을 구하는 거 이런 이상한 독특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런 상황이 거의 없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요거예요. 첫 번째,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요거 1번 유형을 배울 것이고 내일 2번 유형을 배우겠죠. 자, 하나씩. 자,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이거 그냥 분산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것도 그냥 표준 편차 아니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는 문제. 확률 구하기. 이런 식의 질문을 먼저 할 거고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기. 모평균 추정.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뭐 정리 끝난 거 아니냐,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운 거고, 임의 추측을 이용하여 평균평균의 평균, 평균평균의 분산, 평균평균의 편차차, 평균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하나의 평균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분명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매겨드리면, 물론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실 거고요. 분명히 한번 공부를 진행했던 친구들도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뭐냐면 까먹은 거죠. 알겠죠? 여기가 정말 잘 까먹습니다. 알겠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이거야. 아, 별표는 아니야. 둘 다 중요하니까. 오늘은 요것만 할 겁니다. 내일 요걸 얘기할 건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는 임의 추출이란 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임의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임의 추출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용어만 챙겨주시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해야 되니까. 복원 추출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명을 복원 추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뭐 50명이 있는 집단에서 내가 3명을 복원 추출했어. 그러면 3명을 동시에 뽑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용어에 이제 말이 뜻이 들어있으니까. 3명을 복원 추출하는 건 1명을 뽑고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넣는 거야.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뽑고 복원을 시키고 다시 뽑는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복원은 뭐냐면 복원을 시키지 않는 거야. 1명 뽑고 다시 1명 뽑고 1명 뽑고. 중요한 건 3명을 한꺼번에 뽑는 상황은 아닙니다. 1명씩 뽑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황을 묶어서 그냥 임의 추출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의미는 틀리지만 둘 다 그냥 임의 추출, 랜덤으로 뽑는 상황이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평균평균의 평균, 평균평균의 분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 평균평균이 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드려야 할 건데, 이게 1번이랑 2번이 상황은 다른데요, 사용되는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1번이랑 2번은 분명 문제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 상황적 이해 명확해야 되는 거죠. 1번에서 하는 행위와 2번에서 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완전 틀린 거야. 다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같다 보니까 이제 이 용어들이 겹치는 것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요 용어만 정리할 건데, 쌤이 예를 들어 이제 1번 상황을 내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1번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그 3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500명 있다 칠게요. 가죠. 어떤 고등학교 가서 500명이 그 모의고사를 본 거야. 내가 근데 그 학교 3학년 그 모의고사 수학 점수에 평균이 궁금한 거야, 내가. 그 500명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제일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 뭡니까? 직접 그 학교를 가서 500명의 점수 다 쓰는 거죠. 다 더해서 나누기 500 이런 평균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조사하는 걸 뭐 전수조사다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뭐 그건 됐고 일단 나중에 뭐 용어는 배울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집단 500명을 찾아가서 조사를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그 500명의 집단을 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쌤이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500명의 가정을 한 거죠. 요거 뭐 쓸 필요는 없고. 알겠죠? 그러면 한 학교에 3학년이 500명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내가 그 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식은 500명을 다 조사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한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을 구한 걸 모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500개를 가지고 표준편차 구한 걸 모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거를 이제 통계적 기호로 쓸 때는요, x 이건 수학 점수야. x의 평균, 이걸 모평균, vx 모분산, 시그마 x 모표준편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실제로는 모란 말이 있는 말이야. 근데 보통 자주 사용하니까 생략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모라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구했던 평균이 모평균이야. 그러니까 진짜 평균인 거지. 알겠죠? 자, 근데 쌤이 이 500명을 직접 다 조사하기가 조금 빡셉니다. 왜냐면 너무 많잖아. 내가 500명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쌤이 알바를 고용을 좀 하겠습니다. 내 알바를 10명을 고용을 했어. 그래서 이 학교가 단순하게 그냥 10반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1반부터. 한 반에 50명씩. 알겠죠? 그러면 그 10명이 있는 그 학교에다, 10반 있는 그 학교에다가 내가 그
구해놓은 알바 10명을 한 반당 투입을 시킵니다. 야, 각 반 가서 각 반의 평균을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명당 지금은 50명이 되겠죠? 그죠? 50명씩 이렇게 집단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50명의 집단이 나오겠죠? 지금 내가 하는 상황은 1번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다르다, 모두 개가. 이렇게 띡띡 해가지고 몇 개 나오겠어? 10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한 집단에 50명이 있는 거 맞죠? 이 하나의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50명의 표본을 뽑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때 그 50명을 선생님은 그냥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n개라 치고요. n명. 알겠죠? 요 n이라는 숫자가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로 쓰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표본의 크기를 50으로 지금 추출한다. 그래서 50명씩 10개의 집단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걔네들이 알바애들이 평균이랑 분산의 편을 구할 거 아니야. 여기서 구한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한 분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표본 분산이 뭐고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X바. 요게 표본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얘는요, S제곱. 분산한 뜻이고요. 얘는요, S가 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같겠어, 다르겠어?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일반 평균이고 우리 학교 평균이니까.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일반 평균이 아니잖아. 나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그 학교 평균. 난 뭐가 필요하겠어? 일반 평균 X바 1이라 치고요. 2반 평균 X바 2라 치고요. 이렇게 각 반의 평균들을 모으는 거야. 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학교 평균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학교 평균을 구하려면 알바를 10명을 고용했으니까 이 10개의 평균을 모아가지고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하면 돼? 10 하면 그게 학교 평균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평균이기 때문에 틀려지지 않아야겠지? 그럼 내가 알리는 이 X바들만 수집을 해서 표를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죠. 왜? 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X바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왔겠죠? X바 1 일반 평균, X바 2 2반 평균. 여기 상황을 따지면 X바 10, 10까지 가겠지만 그죠? 일단은 일반화 시키면은 n번째까지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확률 분포니까 1이라 쓰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P, X바가 X바 I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겁니다. 확률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P1. 여기 상황이면 얘가 다 10분의 1이죠. 왜? 명수 다 똑같고. 그죠? 10분의 1일 거야 나. 10분의 1, 10분의 1 되는데 P2에서 Pn까지 이렇게. 오케이? 난 얘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한 평균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왜 영어야? 내가 구하는 게 뭐라고? 표본 평균의 이거는 평균이라고. 여기서 내가 구한 분산이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죠. 여기서 내가 구한 표준 편차 뭐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기호로 쓸 때는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예요. 이거 됩니까? 얘를 기호로 쓰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죠. 얘는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얘야, 지금. 그럼 내가 봐봐.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EX 바. 앞으로 나 기호만 쓸 거야. 익숙해지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아니구나. VX 바. 시그마 X 바. 쌤, 얘는 뭡니까? 얘는 이런 식이야. 표본 평균의 확률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를 뭐 있다 문제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작업이 1번 유형에서 할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평균도 3개가 있어요.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본평균과 모평균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구한 표본평균의 평균이랑 원래 모평균은 어떨까요? 같겠죠? 요거는 직관적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각 반의 평균 가지고 평균을 구하나 우리 학교에서 전체 평균을 구하나 똑같아요. 알겠죠? 어차피 평균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아. 그럼 선생님 분산이랑 표준산은요?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뭐 한 10명을 구하더라도 10명의 평균을 전체를 다 구하는 거랑 5명씩 2개의 그룹을 묶어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분산 구하면요 분산 틀려집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틀려지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공식 암기. 알겠습니까? 얘는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n분의 모 분산으로 됩니다. 오케이? 얘는 당연히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모 표준분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서 진행할 건데요. 이때 n은 뭘까요? 당연히 n이 뭐였어? 표본의 크기였던 거죠. 몇 명씩 추출하냐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질문을 1번, 2번, 3번, 4번 4개를 던질 거라 그랬지. 그러면 1번, 2번, 3번을 구하려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을 구하려면 직접 이 짓을 할 거야? 아니요? 못해. 복잡해서. 우리가 직접 이미 추출해가지고 이런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표를 만들 일이 없어요. 알겠죠? 뭘로 구할 거야? 공식을 외워서 구할 겁니다. 암기. 알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이미 추출한 거 무시하시고 그냥 뭐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왜? 공식에 의해서. 나한테 만약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그 이미 추출하지 마시고 모분산을 구하세요. 공식적 접근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끝. 뭐가? 하나, 둘, 세 개는 그냥 공식으로 풀자. 다만 상황은 이해하고 있으시고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요 확률 구하는 문제 하나 남은 거 맞죠? 그죠? 자, 이 확률 구하는 패턴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추출 상태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잘 나오는 건 정규분포 패턴이지만 가끔 이제 이미 추출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그거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요 확률 구하는 문제는 선생님 좀 이따 문제로 그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대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상황을 하는 게 1번 유형인데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라고? 요거 3개 플러스 확률까지. 그치? 어차피 그 4개 아니야. 그죠? 그 4개 질문할 건데 이거 3개는 직접 추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냥 공식적 진행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 다음 확률 구하는 문제는 그거 오늘 많이 풀어볼 거야.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1번 유형은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 잘 해놓으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필기하고 선생님 풀이 들어갈게요. 필기 필요한 친구 하세요. 잘 적어보면 다 적어보세요. 자, 어차피 지금 정리한 내용에서 질문하는 건 데이터가 이제 표본 평균이 대상이고,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편전차, 확률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문제인 건데 231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3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2, 3위는 보시면 1, 2, 3, 4, 5 숫자가 한 개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주머니 안에 공이 1, 2, 3, 4, 5 5개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얘가 이랬네요.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스톱 표본의 크기 n은 2로 복원 추출하자라고 나왔어.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이고 어쨌든 이미 추출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2개로 이미 추출한 다음에 그 2개의 공의 평균을 표본 평균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용어를 잘 써주지도 않아요. 원래는.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내가 여기에 2개로 복원 추출한다는 상황은 한 개씩 2번 뽑는 거 맞죠? 그때 한 개 뽑고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2개의 평균, 2개의 공의 평균, 2개의 평균을 얘가 뭐 이름을 지어주긴 했지만 우리가 원래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 부르죠. 알겠습니까? 그때 나한테 뭘 걸었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는 문제긴 하지만 직접 내가 복원 추출을 진행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상황이 이미 추출, 얘도 뭐 이미 추출이니까 2개로 이미 추출한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는 문제 맞죠? 그러면 외워놨던 공식에 입각해서 얘는 n분의 모 분산과 똑같은 거 맞지? 지금 n이 얼마야? 2였지? 2분의 모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결국 내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긴 하지만 내가 직접 구할 건 뭐야? 그냥 분산, 모 분산 구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추출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이거 무시하고 알겠습니까? 이 주머니에 그냥 이 숫자들의 분산을 구하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주머니라 하면 봐봐요.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숫자는 x는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분산구하려면 1, 2, 3, 4, 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확률 얼마겠어? 한 개씩 있으니까 각 주머니, 각 공마다 갖고 있는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해되십니까? 이건 모집다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에서 모분산 구하면 이 문제 끝난 거죠. 분산 구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산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죠? 평균은 5분의 곱한 거 다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얼마입니까? 5분의 15 3 되겠어. 그죠? 그 다음 뭐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그죠? x제곱 평균 구하면 5분의 제곱해서 곱하고 1, 그 다음 4, 9, 16, 25니까요 20이랑 30이랑 55, 11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분산은 얼마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야 되겠죠. 2가 되겠습니다. 답은 1, 2가 되겠네. 오케이? 요렇게 구하는 게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한 작업이고, 표본 평균 편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면요,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모평균 답인 거지. 굳이 두 개를 추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겠죠. 근데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확률을 질문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보고 추출하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공식적 진행을 했지만 내가 직접 한번 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내가 이 이미 추출을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요거는 이제 풀이만 진행을 해보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내가 직접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풀이가 아니라 알겠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부연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풀이는 끝났으니까. x바에 대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공을 두 개를 보고 추출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x바는 뭐야? 그 두 개의 공의 평균이잖아. 그지? 그쵸? 그럼 그 두 개의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부터 많아가지고 1.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도 1 뽑으면 1, 1 됐으면 둘 더하면 2 나누기 2 하면 평균 1이잖아. 그치? 1 가는 거 또 뭐 있어? 2보다 작은 거 없습니까? 1점. 그렇죠. 1.5가 있겠죠. 그 다음 2, 2.5 점점점점 아마 5까지 다 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는 구할 수가 없어. 이게 분산은 너무 쉽게 들어오시니까. 알겠죠? 하지만 이해는 해야 돼. 이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할게요. 여기는 P고 확률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이 1대 확률. 그죠? 요거 굳이 식으로 쓰면 여기 상황을 식으로 쓰면 P X 바가 1일 확률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구해보면 이거 이산적 확률이야. 전체 경우수 몇 가지? 25가지 중에서. 그죠? 처음에 뽑는 거 5개, 복원이니까. 두 번째 5개. 그죠? 원하는 경우수 몇 개죠? 1, 1.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얘는 25분의 1인 거지. 얘 구해볼까요? 분모는 25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두 개로 복원 추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 5개, 두 번째도 5개 알겠죠? 분의 1.5가 되려면 몇 개야? 1, 2 뽑던가 2, 1 뽑던가 알겠죠? 한 개씩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다릅니다. 알겠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되는 거죠. 오케이? 진짜 알겠습니까? 이런 진리인 거죠. 그럼 얘는 25분의 2 되려면 1, 3, 2, 2, 3, 1 몇 개야?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평균 구하고 분산 물론 불가능하죠. 이거 시공 들어와야겠지? 이렇게 안 할 건데 이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확률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방금처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라. 그건 더 쉬워. 왜? 공식적 진행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P, X바가 2일 확률을 구하죠. 이딴 질문을 합니다. 왜? 애들이 너무 공식 모여서 푸니까 너네가 상황을 좀 알고 푸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그 애들이 은근히 못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왜? 암기만 가지고 문제만 돌린 거야. 알겠죠? 상황은 이해해야죠. 그래서 얘인 경우는 얼마야? 25분의 3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을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정규분포 패턴으로 질문하는 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229번을 갈게요. 229번입니다. 229번입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제 이런 정규분포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얘는 분포만 확인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229번입니다. 자, 정규분포 60,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이루는 분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x의 분포가 n 60,10의 제곱인 상태 맞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봐. x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모평균, x의 평균을 적는 자리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분산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표준 편차를 많이 갖다 쓰니까 이 10이라는 건 x의 표준 편차를 적는 자리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내가 얘를 여러분 표기는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알겠죠? n이 20으로 이제 이미 추출을 진행을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x바의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 분포가 정규분포면 얘도 정규분포를 띄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한 하나의 암기하겠죠? 원래가 정규분포면 추출한 데이터도 정규분포를 띱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적는 자리가 무슨 자리야? x바의 분포의 평균을 적는 자리니까 무슨 평균이에요? 여기는? 네? 괜찮아요. 말이 아직 좀 어색하죠? 여기 자리 위치가 뭐야? 얘의 분포니까 얘의 평균일 거 아니야? 뭐라 얘기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 자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 자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 얘의 평균을 적어야지. 우리가 x 공부할 때 얘의 평균 쓰는 거 아니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자리인데 그건 모평균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저기 있는 60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는 뭐야? 물론 제곱은 따로 있고 여기 자리는 뭐야 이제? 뭡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 잘 쓰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공식에 의해서 루트 n 20분의 그죠? 모 표준 편차 10.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자리는 루트 20분의 10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오케이. 물론 여기 있는 객관식에는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산수하시면 20분의 100이니까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죠? 그건 뭐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x가 정규분포를 띄면 n명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띄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x바가 뭐 6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정규분포 문제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확률을 질문하는 문제가 더 많긴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하나의 확률을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지금 나오는 이제 그 뒤에 기출문제들은 다 이쪽 문제긴 해요. 이게 제일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 233번으로 가시죠. 233입니다. 일단 기본 문제부터 가보시죠. 233입니다. 233. 잘 보세요. 자, 단계를 슬슬 올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느 전화 상담원 A가 지난해 받은 상담 전화의 상담 시간은 스톱. 요 상담 시간이 X인가 봐요. 상담 시간은 평균 20, 표준문자 5인 정규분포를 띈다. 자, X라는 놈은 N 20,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띈답니다. 그죠? 그때 상담원 A가 지난해 받은 상담을 대상으로 크기가 16인 표본은 이미 추출할 때 스톱. 크기가 16인 표본은 이미 추출 진행한 거 맞죠? 데이터가 바뀌겠네. 16개로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죠? 뭐가 됩니까? n. 여기는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과 같고요. 맞습니까?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4분의 5죠. 4분의 5의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표본 평균의 분포, 그쵸? 그때 만약에 나한테 질문을 야, x가 30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질문했으면 왼쪽 걸로 푸는 거야, 오른쪽으로 푸는 거야?
왼쪽으로 푸는 거죠. 이건 그냥 정규포 문제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상담 시간에 표본 평균이 스톱 x바가 이렇게겠죠? x바가 19분 이상 22분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뭐라 했습니까? x바가 즉 16개의 평균이 19 이상이 되고 22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x바의 확률을 질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표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x바의 분포는 이걸 띄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규 문제 되는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가운데 평균이 20. 19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요. 22,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티가 나게 해주세요. 이 넓이를 구하는 거 맞죠?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따로 가야 되겠죠? 요거 그냥 정규포 문제야. 여기 정수차 몇 점 납니까? 1점 나는 거 맞죠? 1 나누기 4분의 5. 1 나누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4죠. 5분의 4. 0.8 맞니 여기? 그지? 0.8일 때 넓이 얼마입니까? 0.2881이고요. 됐나요? 이쪽은요? 정수차 2점 나고요. 그지? 2 나누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4. 5분의 8이니까 1.6이네. 1.6. 1.6. 1대 넓이는 0.4452가 되겠습니다. 그죠? 둘을 더하시면 얼마냐? 따라서 3 5랑 8 더하면 3 이리로 가고 4랑 8 더하면 2니까 3 이리로 가고 6 7 0.733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풀 문제. 뭐? 정규분포에서 이미 줬어. 표본평균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 문제인 거죠. 그러면 데이터만 변화시켜 놓고 확률을 구하러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냥 정규분포 문제겠죠. 이해했습니까? 디스콜? 이해했습니까? 볼 수 있겠죠. 자, 한 단계 업 시키겠습니다. 여기 바로 있는 236번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3점입니다. 오히려 2, 3, 6입니다. 보시죠. 자, 봐봐요. 문제를 또 변형을 시키는데 이것도 어차피 정규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겠죠? 근데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낸 적이. 보시죠. 자,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의 1회 이용 시간은 X 평균 60 표준문제 10 N X는 60,10의 제곱 1회 이용 시간이야. 알겠죠? 그때 공용 자전거를 이용한 25회를 이미 추출할 조사했더니 스톱 25개를 이미 추출했어. 그죠? 그러면 이 25개의 평균인 X바의 분포는 그죠? 뭘 띱니까? 정규분포일 것이고요. 여기 안 바뀌고요. 루트 씌우면 5니까 5분의 12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 하나 짚고 넘어가면 야, 이 X바라는 것이 이미 추출한 25개의 뭐야? 평균이죠. 그죠? X바라는 건 표본 평균, 즉 25개 뽑은 거 걔네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 가시죠. 그때 25회 이용 시간의 총 합이 1450 이상일 확률을 구합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흡사 이항 분포 문제를 아까처럼 풀듯이. 알겠습니까? 이게 이미 추출을 진행했으면 질문은 뭐로 해야 돼? X바의 확률을 질문해야 될 거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문제 이상하게 낸 거 아니야? 자,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 들치고 있을 겁니다. 25개 이용 시간에 난 평균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자식이 총 합을 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야, 25개의 총 합이, 25개의 총 합이 145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건 구할 수가 없다고요. 왜? 난 표본 평균의 확률은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확률은 배운 적이 없어요. 즉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25개 총 합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25를 해줘야 이 총합을 25로 나눠야지 표본 평균 아닙니까? 양쪽을 25로 나눠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5개의 총합을 25로 나누면 그게 곧 표본 평균 맞나요? 그죠? 맞잖아. 이 25개 합을 25개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누면 표본 평균이
요거 25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25분의 1450이니까 모래 약분하면 2, 9, 3 모래 약분하면 5, 8 5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결국 얘가 이만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진행하는 친구들이 그냥 이 확률 구하다가 숫자가 뭐가 안 맞으니까 못 풉니다. 아시겠죠? 막 들이대면 안 돼.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지 지금 알겠죠? 그래서 상황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틀어놓으니까 알겠죠? 지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여기 나와있잖아. 보여보면 가운데 60 그죠? 58보다 크거나 들어갑니다. 반쪽 확률 0.5고요. 이거 정규포 문제니까 점수차 2점 2 나누기 여기 1 G값 1일 때 0.3413이죠. 답은 0.8413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고요. 그 뒤에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거 없는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쭉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용어는 요까지만 설명하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뭐 새로운 유형은 없습니다. 알겠죠? 상황만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나오던가 뭐 데이터를 여러 개 내는가 하겠지. 알겠죠? 결국 하나의 정규분포에서 이미 추출을 이용하여 표본평균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표본평균 확률 묻는 문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평균 평균, 분산, 표준值구하는 문제. 그건 공식인 거겠죠. 그렇게 챙겨놓으시면 되는 파트, 즉 1번 유형 파트가 끝까지고요. 숙제는 242번까지만 풀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안 되니까 내일까지 풀어오시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